자, 회원 중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지금 오늘은 등산 수업을 위해서 촬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지금 여기는 관악산에 왔어요. 그래서 관악산에 왔는데 서울에 있는 관악산. 지금 시간이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등산에 먼저 주의할 점은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빨리 해야 돼요. 하산하고 있는데 와중에 해가 다 지면 너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즘 날이 짧아져서 6시에 지기 때문에 6시까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2시 45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2시 45분. 그래서 먼저 빨리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 교과서 5단원에 있는 안전 단원에 스포츠 안전 파트에 등산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수업을 이벤트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과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등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점이 좋은지, 유의할 점은 뭔지 생각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시작 전에 주의할 것은 화장실을 반드시 갔다 오세요. 바로 여기 선생님도 여기 화장실을 방금 갔다 왔습니다. 꼭 중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오는 거 첫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등산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등산 전 챙겨야 될 물품은 먼저 뭐뭐 있을까요? 당연히 운동화는 발 밑창이 안 미끄러워지는 운동화를 챙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방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물이나 음료수. 물은 1인당 1.5개 500ml짜리 하나 플러스 알파. 물 많이 마시는 사람은 2통. 와,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데? 자, 그리고 선생님은 장갑을 챙깁니다. 장갑. 자, 좀 힘든 산들은 이제 엄청 가팔라지면서 길이 제대로 바위들 때문에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도 이용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자. 얼굴이 타니까 모자 챙겨야 되고, 바지는 당연히 운동복, 잘 늘어나는, 무릎도 잘 굽혀지는 운동복을 꼭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등산의 장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평지를 주로 걷는다면 등산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옆으로 가면서 지그재그 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를 때 사용하는 근육, 내려올 때 사용되는 근육, 옆으로 갈 때 사용되는 근육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등산의 장점 두 번째,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고관절이 어디예요? 골반과 허벅지 앞쪽 허벅지 주변에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코어, 복근, 몸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발달되게 됩니다. 계속 오를 때.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내려갈 때는 반면에 오를 때와는 다르게 하체보다는 상체 근육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상체에 있는 허리 쪽 코어 근육을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를 때는 앞쪽 허벅지 앞쪽이 활성화됐으면 우리 내려갈 때는 반대쪽 뒤쪽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 뒤쪽이 활성화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장점을 설명했어요. 자, 등산의 효과 네 번째. 등산은 우리 체중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면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일반적인 구기 운동이나 이런 운동은 체중을 점프를 할 때 빼고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등산은 체중 부하 운동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등산이 좋은 점 네 번째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체중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근육뿐만 아니라 등산은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려면 체중의 압력을 지탱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등산은 바로 그런 활동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뼈 건강에도 좋다. 자, 다섯 번째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뼈가 또 튼튼해지기 위한 조건에는 햇빛을 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햇빛을 쐬면서 등산을 하게 되죠. 뼈는 체중 압력을 이겨내는 운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비타민 D를 얻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뼈의 건강에 좋은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합성하게 된다. 그래서 뼈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한 운동이죠. 자, 우리 근육뿐만 아니라 뼈뿐만 아니라 체력을 생각해 봅시다. 체력을 생각해 보면 등산하면 무슨 체력이 가장 발달될 것 같아요? 근력? 앞에서 말했는 하체 근력, 상체 근력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력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체력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련 체력, 두 번째는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력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건강 관련 체력을 말합니다. 건강 관련 체력에는 심폐지구력 첫 번째, 두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세 번째 유연성, 네 번째 신체 조성이 있어요. 심폐지구력 알 것이고 근력 알 것이고 유연성 알 것이고, 근데 신체 조성이 뭘까요? 네 번째 신체 조성, 여러분들의 체중과 키 비율, 비만도, 이런 것들이 신체 조성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은데 체중이 너무 나가요. 그러면 비만도가 높겠죠. 그러면 신체 조성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건강 관련 체력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등산은 근력 및 근지구력 키울 수 있죠. 당연히 심폐지구력도 키울 수 있죠. 자, 등산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체 조성이 좋아지겠죠. 키가 선생님 뭐 164면 그에 알맞는 예쁜 몸무게를 가질 수 있겠죠. 등산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자, 건강 관련 체력만 설명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을 설명해 볼게요.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스포츠 종목, 운동 종목을 잘한다고 할 때 필요한 체력이겠죠? 크게 4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냐? 평민순협으로 외웠습니다. 평민순협. 평이 뭘까요? 평형성. 두 번째 민첩성. 자, 세 번째 순발력. 네 번째 협응성. 협응력이에요. 자, 단어 딱 말했는데 바로바로 이해가는 친구들 있을까요? 평형성은 쉽죠. 균형 잘 잡고 밸런스 잘 유지하는 거. 선생님이 목콘이나 러닝 보조운동 할 때 밸런스 잡는 거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게 다 운동 기능 관련 체력이기 때문에 평형성을 키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민첩성. 민첩성은 뭘까요?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방향 전환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자, 세 번째 순발력 뭘까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 짧은 시간에 뭐 공 던지기를 순간적으로 멀리 던지는 거, 파워 필요하겠죠. 그런 게 순발력이에요. 자, 네 번째 협응성 뭐예요? 각 분절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나? 축구할 때 발은 잘 돼. 근데 상체가 이상해. 상체 팔을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협응성이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뜻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상체만 쓰는 운동 없을 것이고 하체만 쓰는 운동은 드물 거예요. 다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의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이 협응성이 그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응성은 운동기능 관련 체력이다. 자, 이제 올라갈 때, 등산을 할 때 오르막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올라가기 전 체크해야 될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준비 운동을 해야겠죠. 준비 운동 선생님이 항상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 같이 하죠. 준비 운동 빼먹는 적 없을 거예요. 준비 운동은 왜 해야 되냐? 먼저 가벼운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천천히 걸어서, 걷기 전에 스트레칭 하면서 체온을 올려줘야 돼요. 근육의 온도를 살짝 올려줘야지. 근육도 준비하겠죠. 갑자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등산할 때도 먼저 스트레칭하고, 여러분들이 챙겨보세요. 스트레칭하고 갑시다 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르는 걸음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무작정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르막길을 걸었을 때 이 정도는 약간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보행의 속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약간 힘들다라고 오르막길에서 느껴지려면 여러분들이 평지에서 걸을 때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절반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지에서 일상 속에서 걷는 속도의 절반 정도의 속도로 오르막길 등산을 할 때 그 속도로 맞춰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왜 약간 힘들다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힘들다를 넘어서면 엄청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우리 몸에서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축적되기 시작돼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은 우리 근육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날 여러분들 일어났더니 온몸이 쑤시고 그런 적 많죠? 힘든 운동 했을 때. 그때는 너무 과도한 운동 강도로 오래 해서 그런 걸 거예요. 온몸이 쑤셨을 때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그래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을 되도록이면 안 쌓이게 하려면 약간 힘들다라는 수준의 운동 강도로 실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오르막길에서 주의할 점, 오르막길 갈 때는 발의 어느 부분으로 디뎌야 할까요? 우리 돌로 산들은 대부분 많이 되어 있는데 돌길이잖아요. 그렇죠. 걷기와 마찬가지로 발바닥 전체로 딛고 일어나야 돼요. 올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발의 앞부분으로만, 뒷부분은 닿지도 않고 발의 앞부분으로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지지하고 들을 때 사용되는 종아리 근육이나 특정 부위, 특정 근육만 주로 사용되고 있겠죠. 그러면 다리 근육의 그 부분에 무리가 금방 오기 때문에 여러분 등산 중에서 와중에 쥐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 딛는 부분이 좁고 그래도 최대한 면적을 넓게 디딜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서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걸을 때도 걸음걸이가 각양각색이잖아요. 11자 걸음으로 F에 걷는 사람도 있고, 안쪽으로 8걸음, 안짱 걸음으로 걷는 사람도 있고, 8자 걸음으로 걷는 사람도 있죠. 근데 등산도 걷기와 마찬가지로 11자 걸음이 가장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8자 걸음은 무게중심이 8자로 딛고 이렇게 앞으로 딛게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쓸모없는 부분에 낭비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11자로 등산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1자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8자 걸음 친구들. 자, 등산로의 오르막길을 갈 때 주의할 점 마지막입니다. 우리 걷기는 일자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걸었어요. 근데 오르막길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기울기가 심해가지고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을 갈 때 일자로 꼿꼿이 세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위로 기울어서 가야 되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겠죠. 거기다가 배낭까지 메고 있어요. 무거운 배낭. 그래도 엄청 무겁진 않아도 배낭이 그래도 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낭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더 뒤쪽으로 갑니다. 근데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오르막길을 가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서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르막길을 갈 때는 살짝 상체를 숙여서 앞으로 숙여서 오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리막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에서 의외로 여러분들 몰랐을 텐데 내리막길에서 근육통이 많이 내리막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리막길에서 근육세포가 많이 파괴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허벅지 앞쪽,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체중을 지탱하게 되면서 늘어난 상태에서 지탱하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더 내리막길에서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르신들 막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더 아프다고 그러시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등산은 내리막길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다음 내가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 미리 예측하고 그 지점을 보고 디뎌야 돼요. 이건 기본인데 그냥 무작정 발이 이끄는 대로 발을 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내리막길 갈 때 내 보폭보다는 더 밑에 있어요. 보폭보다 너무 깊이 다음 돌멩이가 있다. 그랬을 때는 하체 자세를 조금 더 낮추면서 아니면 엉덩이를 땅에 대도 됩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발을 먼저 딛고 몸을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자, 유의할 점이었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리막길을 왜 유의해야 하는지 포인트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보폭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보폭을 좁혀서 보폭을 좁혀서 가볍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폭을 크게 하면 체중 부하가 엄청 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좁혀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내리막길 내려올 때는 돌과 돌 사이에 내려올 때 무릎을 굽혀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온몸의 체중이 다 다리로 가겠죠. 점프를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하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내리막길 할 때 도움을 주는 등산용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산 스틱이에요. 등산 스틱이 왜 도움이 되냐? 등산 스틱은 우리가 내리막길 할 때 보통 그냥 다리로만 내려가면 두 발이 지지해 주는데 스틱을 이용하게 되면 지지하는 다리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돼요. 그러면 착지 시 충격을 스틱도 분산시켜주면서 두 발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4개로 힘이 분산돼서 부하가 더 적게 됩니다. 정상 도착. 자, 2시간 조금 덜 걸렸습니다. 정상. 이거 뭐야?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내리막길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배낭의 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많아가지고 정상에서 먹을 거 많이 먹으려고 가방에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입맛 없어져서 조금밖에 못 먹으면 그대로 남아있죠? 최대한 자기가 먹을 것만 챙겨서 배낭에 챙기고 정상에서든 아니면 내려오기 전에 최대한 다 먹고 물도 적당량만 챙겨서 배낭의 무게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챙겨야 해요. 배낭의 무게가 그대로 인체 내려오게 된다면, 안 그래도 내리막길에서 체중 부하가 더 심한데 가방 무게까지 더해지면 더 힘들겠죠? 자기가 내려오는 순간에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굉장한 근육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토요일에 10월 17일 토요일에 이렇게 관악산 등산을 해봤습니다. 등산을 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벤트성으로 등산의 팁 같은 거, 주의할 점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등산 간 김에 수업을 촬영해보자 해서 계획한 오늘의 수업이었어요. 어땠나요? 과제 없이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 가을철 산속 풍경이라든지 경치도 보고 약간 등산에 대한 욕구도 뿜뿜 생겼으면 좋겠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그래도 좀 좋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기에. 조금 왜 영상이 길어졌냐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 액션캠을 달고 찍고 있었고 셀카로 이 화면을 같이 찍었었어요. 근데 오르는 와중에 말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도 엄청 느려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에는 동시에 하다가 이게 말이 안 나와서 내리막길 때 위주로 이제 내려가면서 찍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도 봐야 되고 밑에도 봐야 되는데 이 카메라도 봐야 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늘은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잘 봐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요즘 등산 가기 좋은 날씨니까 꼭 등산 이번 달에나 다음 달에 한 번이라도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했던 내용도 잘 듣고 잘 새겨서 등산 가는 날에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칼로리를 많이 소모했다고 느낀 게, 오르는데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르는 데에만 이제 이 어플이 기록한 하이킹 등산 칼로리 소모량이 755칼로리였어요. 오르는 데만. 근데 오르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제 내려오는데 또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관악산이. 내려오는 게 보통 빠르다고 선생님도 생각했는데 관악산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그 왔던 길을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올라왔을 때 내려올 때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능선을 따라서 했던 등산 코스여가지고 똑같이 걸려서 진짜 선생님 대참사가 났습니다. 6시쯤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6시 반에 딱 도착했는데 해가 져가지고 너무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출발하세요. 선생님 오늘 저번 토요일에 늦게 출발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은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하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주고, 오늘 이 수업 끝까지 들은 학생들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벤트 퀴즈 빨리 맞추는 학생들 퀴즈입니다. 등산의 장점이라든지 오를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내려갈 때 주의할 점 각각 3개씩, 그러니까 아무거나 등산의 장점을 3가지 댓글로 써도 되고, 올라갈 때 주의할 점을 3가지 써도 되고, 내려올 때 주의할 점을 3가지 써도 돼요. 아무거나 3가지씩 적어주시고, 그 3가지씩 적어준 학생 5명 뽑고, 자, 선생님이 왜 등산을 할까요? 선생님이 왜 등산을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먼저 맞추는 학생 1명 선정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등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밴드 댓글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